태양은 오랫동안 인류로부터 잘못된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햇빛은 절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햇빛을 잘 쬐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병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햇빛을 쬐었을 때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가 어떻게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다른 질병들과 함께 여러가지 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햇빛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원천이고 모든 형태의 치료에 효율성을 배가하는 이상적인 만병통치약이다. 햇빛은 약물이나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와 달리 비용이 들지 않을 뿐더러 해로운 부작용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햇빛의 선물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서문. 햇빛은 최고의 천연 치료제. 자연에는 없어서는 안 되고 믿을만하며 그 양도 풍부한 천연 치료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햇빛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햇빛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불러온 원인인 것처럼 비난을 받아왔다. 태양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 여러분은 태양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치명적이지만 발생 빈도가 극히 드문 흑색종과 치료가 가능한 피부 종양을 구분하지 않은 채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무자비하게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고 일반 대중에게 시시때때로 경고하는 것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거나 두려움을 안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들의 목적이 자외선 차단제를 비롯한 햇빛 차단 제품의 판매를 늘리려는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햇빛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생물학적 필수 요건이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이다. 살균 능력이 있는 태양의 자외선에 우리 몸을 규칙적으로 노출시키면 세균이나 진드기, 곰팡이 및 바이러스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인 태양. 햇빛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생물학적 필수 요건이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태양이 없다면 지구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생명체는 물론 인간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자외선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산업에서 물과 식품 및 기구 등을 살균할 때 쓰이기도 한다.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 및 미생물들이 직사광선에 장기가 노출되었을 때 생명을 잃어버린다. 태양 에너지는 식물에 의해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의 형태로 변환되어 저장된다.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면 우리가 활동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나무 연료, 그리고 광물 역시 태양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저장된 것 뿐이다. 이것들은 태양 에너지의 저장소다. 모든 물질은 태양 에너지를 품고 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태양 에너지가 뭉쳐진 덩어리다. 우리가 섭취하는 포도당과 산소는 태양의 산물이다. 자외선의 놀라운 치유력. 햇빛에는 우주선, 감마선, X선, 여러 종류의 자외선, 7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가시광선 스펙트럼, 단파 적외선, 적외선, 라디오파, 그리고 전자파 등이 있다. 이들 에너지 파동의 대부분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대기층에서 흡수되거나 사용된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전자기파 스펙트럼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지구 표면까지 도달한다. 그리고 인간의 눈은 이 전자기파 스펙트럼 중에서 겨우 1%만 인지할 수 있다. 화창한 봄날에 밝고 따뜻한 햇빛을 즐기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서던 시절은 이미 사라졌다. 하지만 햇빛은 절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태양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외선 차단제가 없었던 인간이 어떻게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를 이뤄낼 수 있었겠는가? 햇빛을 잘 쬐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태양은 오랫동안 인류로부터 잘못된 비난을 받아왔다. 태양을 비난한 것은 주로 자외선 차단제 업계나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그에 동조한 배심원이었다. 자외선이란 무엇인가? 자외선은 태양의 서로 다른 세 가지 빛 중 하나다. 태양의 빛을 구성하는 나머지 두 가지는 가시광선과 적외선이다.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지표면으로는 아주 적은 양만 도달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겨우 지표면까지 도달한 자외선도 창문이나 건물 외벽, 안경,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로션, 의복 등에 의해 쉽게 차단된다. 일반 유리창은 태양의 자외선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외선 차단 필름을 입혀 최소 95% 이상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리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햇빛에 의한 치유, 즉 햇빛 요법을 감염성 질병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여겨져 왔다. 햇빛 요법은 기본적으로 태양의 직사광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잘 조절된 양의 햇빛을 쬐 주었을 때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극적으로 떨어지고 당뇨 환자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당 수치가 감소하며 사람이 질병에 저항할 때 필요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햇빛 요법은 심지어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배가시키기도 한다. 통풍, 류머티즘, 관절염, 대장염, 동맥경화증, 빈혈, 방광염, 습진, 여드름, 건선, 헤르페스 감염, 루푸스, 좌골신경통, 신장질환, 천식, 그리고 화상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 역시 모두 햇빛 속에 치유광선인 자외선을 쬐는 것으로 상당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심지어 햇빛 요법은 암 연구에서 DNA를 성공적으로 재건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햇빛 요법을 시행했을 때 몇 시간 안에 암세포가 소멸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건강한 조직은 그대로 보존되었고 치료 과정이 끝난 후에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단 한 번의 햇빛 요법으로 70에서 80%의 암세포가 반응을 보였다. 햇빛은 치료 범위가 가장 넓은 강력한 천연 치료약인 것이다. 적당한 양의 햇빛은 반드시 쬐어야 한다. 태양의 자외선은 호르몬 생산을 증가시키도록 갑상선을 자극하고 갑상선 분비는 신진대사를 조절한다.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하면 몸의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이는 체중 감량과 근육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실내에서 가축을 기르면 매우 빠른 속도로 살이 찌는데 이것은 햇빛을 멀리하는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살을 빼고 싶거나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의 몸을 주기적으로 태양에 노출시켜야 한다. 태양을 멀리하는 사람은 누구든 몸이 약해지고 그 결과 정신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위도 66.5도 이상의 북유럽 국가에서는 극야 현상이라고 해서 낮에도 해가 잘 보이지 않는 암흑기가 해마다 몇 달씩 나타난다.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과민성 피로, 질병, 불면증,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자살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해가 잘 드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높다. 또한 자외선은 솔리트롤이라 불리는 피부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솔리트롤은 우리의 면역 체계와 몸의 여러 조절 중추에 영향을 미치고 뇌의 솔방울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함께 기분을 변화시키고 하루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의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모든 세포 기능에 필요한 산소와 결합하기 위해 자외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햇빛이 부족한 것은 피부암과
다른 형태의 암을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외선이 피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일까? 피부암은 임상에서 가장 흔히 진단되는 암이다. 악성 흑색종은 피부암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예후 또한 가장 참혹하다. 1970년부터 1986년까지 캐나다에서는 흑색종의 발생 빈도가 놀랄 만큼 증가했는데 남성들의 경우 연평균 6%, 여성들의 경우에는 4%가 증가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태양이 왜 그렇게 갑자기 사나워졌으며 지난 수천 년 동안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았다가 왜 이제 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냐는 것이다. 이처럼 태양의 새로운 적대감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리는 태양이 인간의 피부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른 다음 세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태양은 자외선의 주요 공급원이다. 태양으로부터 나온 자외선은 지구와 지구 대기를 통해 이동한다. 인간은 피부를 통해 자외선을 받아들인다. 우리의 피부가 햇빛 화상으로 인한 손상에 취약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피부 손상과 암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자외선 노출을 조절하는 위의 세 가지 요인을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피부암의 발생을 태양의 행동 변화와 지구 대기 혹은 인간의 어떤 변화와 연관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의 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갑자기 포악해지고 인간에게 해로운 쪽으로 변한 것은 태양이 아니다. 태양이 심각한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니라면 지구 대기 혹은 우리 인간의 행동 변화에 일어난 변화 중 하나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에 대한 민감도를 바꿔 놓았을 것이다.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오존층의 위험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이론은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도 없다. 대중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달리 극지방에서 관측했을 때 얇아진 오존층이 흑색종의 발병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피부는 햇빛으로 인한 손상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나 햇빛에 지나치게 노출되었을 때만 피부 손상이 생긴다. 우리의 피부가 강한 햇빛을 견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 이상으로 햇빛에 노출되면 우리의 몸은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바로 햇빛 화상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멜라닌 색소라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를 갖고 태어났다. 인공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해 멜라닌 기능을 방해하는 것은 과다한 햇빛 노출에 대처하는 몸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 결과 몸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든다. 1960년대부터 자외선 차단제는 우리를 피부암으로부터 지켜줄 것으로 여겨졌다. 자외선 차단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암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꾸준히 경고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일반 대중은 그런 사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자외선 차단제의 효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피부암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더 많은 양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기껏해야 사용하던 제품을 다른 브랜드의 제품으로 바꾸는데 그치고 만다. 자외선 차단제의 지지자들은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너무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면 피부암에 걸릴 위험을 키운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흑색종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자외선 차단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며 햇빛 노출이 적고 주로 실내에서 일하는 도시 환경에서 흑색종 발병률이 가장 높다. 1982년 8월 영국의 저명한 의학 저널 랜시드에는 악성 흑색종과 작업장의 형광등 조명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의 저자는 실내 형광등 조명과 흑색종의 관계를 조사한 최초의 연구자였다. 머리카락 색깔, 피부 타입, 그리고
햇빛에 노출된 이력 등을 고려한 이 연구에서는 형광등 조명 아래에서 일을 할 때 흑색종 발병 위험을 2배 가까이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에서 흑색종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고든 아이슬레이는 규칙적으로 적당히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 미국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를 3만 명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 암학회의 공식 학회지 캔서 2002년 3월에 발표된 논문은 그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겨울에 일조량이 부족한 미국 북동부 뉴 잉글랜드에서는 13가지의 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직장암, 위암, 자궁암, 방광암을 비롯한 여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남서부 지역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된다. 두 지역의 식습관 역시 고려되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한낮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햇빛에 몸을 노출하지 않는 한 햇빛 자체는 완벽하게 무해하다. 햇빛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위와 피로감을 느끼고 피부가 그을린다. 우리 몸의 선천적인 본능은 피부가 그을리는 것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그늘진 곳을 찾거나 찬물로 샤워하도록 만든다. 자외선 차단제 제조업자들은 매우 편리하고도 비윤리적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쓰게 해야 하는 필요성을 납득시킬 구실로 피부암에 걸릴 위험을 이용한다. 그들은 햇빛이 위험한 것이며 바로 그 햇빛 때문에 사람들이 피부암으로 사망한다고 믿게 만드는 집단 히스테리를 만들어냈다. 자외선 차단제가 정말 유용하다면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촉진해온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에서 흑색종 발병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퀸즐랜드의 단위 인구당 흑색종 발병률은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높다. 세계적으로 흑색종 발병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모두 화학적으로 제조한 자외선 차단제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지역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세드릭 갈런드 박사와 프랭크 갈런드 박사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외선 차단제가 햇빛 화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흑색종이나 기저세포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갈런드 형제는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량 증가가 피부암이 유행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햇빛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안정감을 갖게 되어 햇빛 아래 더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최근 영국 의학 저널은 로션을 바르고 일광욕을 하는 사람은 악성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것이 옥시벤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옥시벤존은 햇빛을 차단하는 특성 때문에 여러 자외선 차단 제품에 쓰이는 화학 물질이다.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의 대부분은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만들어진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은 피부의 비타민 D 생산량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혈액 중에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유방암과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흑색종의 성장을 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 고든 아인슬레이 박사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으로 예방되는 피부암보다 그 때문에 발생하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다고 믿고 있다. 그는 1991년에서 1992년에 유방암 발병률이 17% 증가한 것이 과거 10년 동안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만연했던 결과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최근의 연구 결과 또한 규칙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남성들이 더 높은 흑색종 발병률을 보여주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기저세포암 발병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07년 8월 미국 FDA는 대부분의 증거가 자외선 차단제 사용으로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조심스럽게 결론지었다. 햇빛 부족, 죽음의 덫, 야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 고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혹은 적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인공 조명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우리가 만약 삶의 많은 부분을 지하에서 보내고 밤에만 활동하도록 만들어졌다면 자연은 우리를 인간이 아닌 설치류로 태어나게 했을 것이다. 헬렌 쇼 박사와 그녀의 연구팀은 흑색종 연구를 수행했다. 그들은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치명적인 암에 걸리는 빈도가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쇼 박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연광에 노출되는 상태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피부암에 나타날 위험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쇼 박사의 연구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 모두에서 흑색종 발병률이 전문 직업인과 사무직 종사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낮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말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자외선이 넘쳐나는 실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이다. 다음에 열거한 것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혜택들이다. 심전도 수치를 개선시킨다.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박수를 안정시킨다. 심박출량을 개선시킨다. 필요한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간 속 글리코겐 저장량을 증가시킨다. 혈당량을 조절한다. 에너지, 지구력, 근력을 증가시킨다. 림프구와 식균 지수를 증가시켜 감염에 대한 내성을 개선한다. 혈액의 산소 운반 용량을 증대시킨다. 성호르몬 수치를 증가시킨다. 감염에 대한 내성을 개선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늘리고 우울증을 감소시킨다. 인간의 몸이 자외선을 잘 흡수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눈과 피부는 선천적으로 완벽한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외선이 정상적인 세포 분화에 필요하다는 점이다. 헬렌 쇼 박사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세포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여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시력 저하를 호소한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 선글라스 착용을 중단하거나 선글라스 색의 농도를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눈이 점점 햇빛에 익숙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직접 햇빛을 봄으로써 빛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다. 아침 저녁으로 적당한 시간을 정해 해를 보는 것이 좋다. 눈으로 직접 해를 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눈을 감은 다음 해가 있는 방향으로 얼굴을 향한다. 그리고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햇빛이 망막의 모든 부분을 닿게 한다. 오늘날 햇빛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착용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것이 해당 지역에서의 크게 기여하고 있다.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햇빛이 직간접적으로 눈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루 1시간 이상 눈에 햇빛을 쬐는 것이다. 여러분의 피부를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 별다른 비용이 들이지 않고 엄청난 양의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다. 피부색이 흰 편이라면 피부가 약간 분홍색을 띨 정도의 시간 동안 햇빛에 온몸을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2만 IU의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그렇게 많은 양의 비타민 D가 한꺼번에 만들어져도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보고는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비타민 D는 음식과 햇빛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몸에 비타민 D가 축적되었을 때 말기, 유방암 여성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비타민 D가 암 발병 위험을 무려 77%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밝혀졌다.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암에는 유방암, 대장암,
피부암 외에 다른 암들이 포함된다. 이 연구 결과는 비타민 D가 현대 과학을 통해 알려진 어떤 항암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암 발병 위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오늘날 병원 환자의 60%와 요양원 환자의 80%가 비타민 D 결핍이다. 설상가상으로 임산부의 76%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이다. 햇빛과 운동의 놀라운 조합. 생리학적으로 볼 때 근육 발달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산과 연관되어 있다. 몸의 어느 부분이든 햇빛을 받으면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크게 증가하지만 남성 생식기의 햇빛이 직접 닿으면 호르몬 분비가 가장 왕성해진다. 적도에 가까우면서 비 오는 날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년 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고 이에 따라 정자 생산량이 증가한다. 실제로 북부 유럽인들이 남부 유럽으로 이주하면서 출산율이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햇빛에 의해 증가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 미국만 해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남성들의 수가 4천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은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강도 높은 운동을 짧게 반복했을 때 가장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자주 하면 오히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45분에서 60분 이내에 운동할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한다. 그러나 이 시간을 넘어서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근육을 강화시키고 테스토스테론이 미치는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운동할 때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강도 높은 운동을 반복한다. 강도 높은 근육 운동을 반복한다. 운동 시간은 한 번에 6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집중적인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2, 3회 이상 운동하지 않는다. 근육 운동을 하는 날을 피해 다양한 유산소 운동을 한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8주 내지 12주마다 운동 방법을 바꾼다. 햇빛을 더 많이 쬐는 방법. 질병을 억제하는 햇빛에 혜택을 얻으려면 밖으로 나가서 최소한 일주일에 3시간, 하루에 15분 내지 20분 이상 햇빛을 쬐어야 한다. 햇빛은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혜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수 있다. 햇빛의 혜택을 누리고 싶지만 실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아래와 같은 노력을 통해 실내에서도 더 많은 햇빛을 쬐 수 있을 것이다. 창문은 자외선을 투과시키는 유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창문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든다. 더 많은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커튼을 열어준다. 계절과 날씨가 허락한다면 창문을 열어준다. 태양광과 비슷한 파장에 빛을 방출하는 스펙트럼 라이트를 가능한 한 많이 설치한다. 겨울과 봄, 가을에는 햇빛이 부드러우므로 여름처럼 정오 무렵에 햇빛을 피할 필요가 없다. 겨울의 아침과 저녁 시간은 햇빛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오 무렵에 한낮에 햇빛을 쬐는 것이 좋다. 바람을 완벽하게 가릴 장소만 있다면 추운 장소에도 추운 겨울에도 충분히 일광욕을 할 수 있다.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그림자의 크기가 실제 키보다 길어지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UVB 자외선 강도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생산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부터는 목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생명의 근원인 태양. 2장 자외선의 놀라운 치유력. 3장 자외선이 피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일까? 4장 암을 예방하는 자외선. 5장 의사와 과학자가 인정하지 않은 진실. 6장 피부암을 유발하는 자외선 차단제. 7장 햇빛 부족, 죽음의 덫. 8장 수분 섭취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 9장 햇빛이 없으면 건강도 없다. 10장 다발성 경화증,
심장질환, 관절염, 당뇨를 예방하는 햇빛. 11장 암을 예방하는 햇빛. 12장 햇빛과 운동의 놀라운 조합. 13장 햇빛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14장 햇빛 및 화상의 진짜 원인. 15장 햇빛을 더 많이 쬐는 방법. 16장 고대인의 태양 응시. 저자 안드레아스 모리츠. 1954년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질병에 맞서 싸우면서 자연스럽게 식이요법, 영양학, 여러가지 자연치유법을 접했다. 그 덕분에 20대가 되었을 때는 홍채 진단법과 식이영양학에 대한 공부가 끝나 있었다. 1981년에는 인도에서 아유르베다 의학을 배우고 1991년에는 뉴질랜드에서 자격증을 갖춘 아유르베다 의학 전문가가 되었다. 이후 미국에 거주하면서 대체의학 연구와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모리츠는 단순히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을 자신이 평생 걸쳐 해야 할 일로 받아들였다. 또한 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의식을 오랫동안 연구했다.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암은 병이 아니다,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 등 10여 권에 이르는 대체의학 관련 서적을 펴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햇빛을 쬐었을 때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가 어떻게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다른 질병들과 함께 여러가지 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를 알게 된다. 햇빛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원천이고 모든 형태의 치료에 효율성을 배가하는 이상적인 만병통치약이다. 햇빛은 약물이나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와는 달리 비용이 들지 않을 뿐더러 해로운 부작용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점이다.